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초고층 빌딩에 대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가 오는 1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재난 대응 매뉴얼조차 없이 심의를 진행해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지상 56층 218m 높이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에 대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건물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은 재난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제주에서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갖추도록 돼 있는 초고층 건물의 재난 대응 매뉴얼이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대해 제주도는 초고층 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은 없으며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 대책은 건물 완공 때 별도 작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표준작전 절차라 해가지고 이제 전국 공통적으로 해서 뭐 그런 기본적인 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는 초고층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죠. 현재는. 하지만 재난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초고층 빌딩의 재난 영향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처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매뉴얼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도 차원에 맞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적인 측면에서 봐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거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조차도 없습니다. 오는 14일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업자가 제출한 재난 대책에 대해 검토위원들이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118건의 의견을 제시해 초고층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옛 도심지가 침체되는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요. 전남 여수시가 바닷가에 접한 원도심의 도시 재생을 위해 바다 호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문화방송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진난간 앞쪽 구도심입니다. 해안을 따라 호수처럼 원도심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느 도시처럼 도심 쇠퇴라는 고민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여수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바다 호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됐습니다. 돌산섬을 잇는 1, 2대교 사이 바다에 바다 호수라는 가치를 부여해 육지부 공간을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겁니다. 바다 호수라는 개념으로 가치를 재창출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공간을 어떻게 공간 구조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번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선 원도심과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 내조, 쇼핑 등을 융합시킨 사업 발굴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원도심의 테마 개발도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엑스포장에서 이순신 광장, 진남관, 소호해안으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원도심 개발이 연계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워터프론트 개발한 건 또 따로, 엑스포 전시장 따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로, 체험으로 이렇게 엮어줄 수 있다면 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원도심권의 도시재생과 워터프론트의 연계, 해양 관광도시 여수 재개발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에서 벌어진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30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혜성 설계 변경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준공된 제주시 연동과 아라동 사이 애조로. 제주도는 설계를 변경해 이 구간의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접속도로 확장 공사와 조청교 교량 개축 공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건설사들은 35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증액받은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화단에 설치된 안전봉과 튜브형 충격흡수 시설은 충돌 실험을 거치지도 않은 채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이 충돌할 경우 충격흡수를 제대로 못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도로가 시속 80km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0.9톤 차량이 정면 충돌할 때에 약 시속 60km 정도만 성능이 충족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충격 흡수 시설은 모두 38개. 당시 담당 공무원은 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총괄하면서 특정 업체에 1억 1천만 원의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업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팜플렛 많이 보내오면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해주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걸 청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감사원은 이 밖에 신제주 공영 주차장과 종합문예회관 슬래브 공사 등 모두 30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여론조사는 경선 후보들이 추첨으로 선정한 여론조사기관 3군데가 각각 1,000명씩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합니다.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시행 규칙에 따라 후보별 지지율을 산출한 뒤 모레 한라체육관에서 황우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후보 선출 대회를 열어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로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김우남 국회의원, 신구범 전 제주지사 등 3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또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방식은 공론조사 투표 50%와 도민 여론조사 50%로 결정했는데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선거인단이 후보들의 프리젠테이션과 패널의 공통질문, 상호 토론을 지켜본 뒤 현장에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경선이 도입돼야 하는데도 거부됐다며 향후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실내리에 있는 천혜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개 동 165제곱미터와 천혜향 나무 20그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농사 도구 등이 있는 관리사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 20분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0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삼치 300kg을 잡은 혐의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모두 8척의 중국 어선이 검거됐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고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가시거리 20km 안팎의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 내외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9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게 느껴지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9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성판악의 기온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행하실 땐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10도 내외, 낮 기온은 1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안개로 인해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아침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LPGA 공식 개막전인 롯데마트 여자 오픈 골프 대회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김세영을 비롯해 국내 주요 대회 우승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우승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함께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제주도는 이번 대회 기간에 3,500여 명이 제주에 머물면서 66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탐남미술인협회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1회 4.3 미술제가 20일까지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열려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대만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극단 세일에는 치매에 걸린 신부와 밥밖에 모르는 식복사 이야기를 다룬 연극 밥 공연을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저녁 7시 30분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선보입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가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마련한 이은하 콘서트가 12일 오후 2시와 5시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이은하와 박강수, 양호진 3명이 출연해 다양한 히트곡을 선사합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미술로 보는 동서양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제13회 박물관 아카데미를 마련하고 22일까지 28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36회 공군 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제주 예선대회가 19일 오전 9시부터 서귀포시 강창학 경기장에서 열려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 물로켓 부문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또 특별 행사로 공군 블랙이글 편대의 에어쇼도 펼쳐집니다. 제주시 우정로에 있는 맘편한 한의원에서는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010-8794국에 525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신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발표한 정책과 공약 순서입니다. 새누리당 김방훈 후보는 서귀포항의 여객선이 취항하도록 여객선 터미널 건립을 지원하고 여객선 취항에 따른 지원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이범 후보는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인허가 절차에 대해 행정당국이 재점검하고 도민공청회를 통해 도민 여론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고승환 후보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의 사기 사건에 대해 제주도가 농민들의 피해를 모두 조사해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가격이 폭락한 조생 양파와 깐 마늘의 소비 촉진 운동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까지 도내 기관단체에서 조생 양파와 깐 마늘 구입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관광호텔에도 구매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제주산 조생 양파 값은 지난해보다 31%, 깐 마늘은 26% 하락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